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동웅의 일목전략, 한 주간 시장 흐름, 일목균형표를 통해 기술적으로 그리고 주요 내용들 전망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5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S&P에 이어서 다우가 5년 네. 전이라고 하면 리먼 사태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처져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 초반 약세 후반 반등을 예상하셨는데 네네. 시장 흐름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적어도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보다 좀 나아야 되겠죠. 월요일이면 이렇게 이제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봉의 어떤 시간 단위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여타 우리 주변 국가라든지 또 비슷한 레벨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결코 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실적과 GDP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최근 증시가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수출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 약하고요. 그 외의 국가들은 상당히 견조하고 유럽, 미국 다 좋은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주변 국가나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가 좀 더 탄탄했을 때 혹은 취약했을 때를 보면 결국 귀결은 외국인 수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와 외국인 수급 문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감히 좀 예측을 해보자면 이러한 분위기들은 당장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드디어 달러당 100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조금 어렵다면 2월까지 혼조세 속에서 진행이 될 때 개인적으로 3월 첫 주 이후로는 기다리시던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구는 분명히 그 봄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증시 체력을 보면 퍼가 지금 9 이하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저평가 영역인데 당장의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 보자면 2월까지는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까지 노리는 큰 흐름에 내다보는 그 씨를 뿌리는 그런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가까이 와서 보자면 어쨌든 그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 좀 흐름이 복잡하긴 한데 이런 속에서도 미리 이번 주 대응해서 지수 관련주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도 매수가 좀 붙을 수 있으니까 또 해당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운수창고라든지 건설, 화학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조선 금융 쪽이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와 배분을 좀 적절히 유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의 경우 지금 신고가를 달성해 있고 그 다음에 배열상으로는 아주 완벽합니다. 지금 독일이 조금 주춤하긴 했었지만 기준선 위에서 전환선을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 초약하면 한 수요일 이후 좀 돌아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S&P 500이나 독일이나 미국의 주요 지수들 다 수요일 이후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수요일 오전 1시 이후에 급 하락을 하는 바람에 둘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잠깐 올랐지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어떤 시간론을 가지고 좀 시장을 이렇게 재단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한 것이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다우 똑같습니다만은, 주봉을 놓고 보면 이번 주가 10주 하락에 10주 상승 다음 들어오는 주가 되고요. 또, 작년 그 바닥으로부터 따지면 33주가 지나고요. 작년 봄 고점으로 보면 42주입니다. 이 숫자들이 전부 일목 기본 수치라서 이런 경우에 그 뒤에 쉬어갈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진행되면서 주요 저항선을 만나도 좋은 장은 물론 자꾸 돌파를 하죠. 파죽지세라고 하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기대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채무 한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도 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얻는 것 같으니까 기대는 하는데 아무튼 이 주간에는 시가를 움직일 때는 우리가 미국 쪽 투자자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 쪽으로 와보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똑같은 시간마디가 들어오는데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올라와서 만나고요. 우리는 눌림목을 주면서 만나니까 우리만 놓고 보면 26주에 42와 같은 이런 기본 수치들. 자, 이전으로 볼까요? 2011년 9월 바닥에서부터 작년 3월 고점이 26주 일목 기본 수치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26주를 가서 작년 9월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최저점에서 7월에서부터 26주가 왔으니까 전환선 위에서 돌아 올라가기가 쉬운데 여기가 1955입니다. 혹시 밀리면 이 자리 이제 61선 가게 지지를 할 것이고요. 돌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시가 위에 양봉이면 낙폭
그 경기 민감주부터 해가지고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데 외국인 수급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눌렀다가 돌아가느냐, 미국은 올랐다 밀리느냐 이런 한 국면에 좀 있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 반등 기대해보자. 그런데 외인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 좀 배터 짧게 잡고 움직이는 그런 매매를 권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 단위로 보더라도 눈길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 9월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가 41일이 빠졌고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41일이 빠졌다가 좀 살짝 올려놨습니다. 지상 과제는 2000포인트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와 함께 일단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나가지고 일자별 주가 비교를 하는 표현을 이제 종종 쓰는데요. 사실 뭐 이평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추세를 보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른 가공 없이 오늘의 주가와 9일 전 주가, 17일 전 주가, 26 이런 식으로 일목 기본수지 주가 전과 비교를 보는 방식이죠. 제가 이 날짜를 조금 잘못 적었는데요. 월요일부터는 92, 2007, 97, 2007 나옵니다. 즉, 이 숫자 위로 가지 못하면 계속 당기는 매도 상태. 그 다음에 17일짜리도 2000선 위로 가지 못하면 계속 단기 매도 상태로 갑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고 짧게 운용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좀 더 흘러가 버리면 26일마저도 매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빨리 2000 위에서 계속 안정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짧은 매매를 하시라는 거고요. 이 개념은 도예해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오늘의 주가를 9일 전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그 아래 들어와 있죠. 17일 전 주가도 그렇고요. 26일 전 주가가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면요. 순차적으로 전부 양으로 바뀌고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순차적으로 점점 음으로 바뀌는데 현재 상태는 단기 매도 상태이고 중기는 매수 상태로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좀 약하고 중소개별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이번 주 기술적 반등은 좀 기대되지만 외인 수급 문제 때문에 크게 노리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데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조정 기간에 올 전체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는 들어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다. 이렇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다시 또 인내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효과적인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종목군요. 종목군들이 얼굴이 좀 바뀌는 듯 하면서도 결국 보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LED 관련주라든지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IT 중요 부품 종목군들이 교대로 추세를 타면서 다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로 들어와 보면 유가정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외인들이 약간 매도 분위기 우세에 있기 때문에 기관 연기금 선호 종목, 그 다음에 약간 내수형, 그리고 지수가 바닥 찍고 돌아갈 때 보면 이미 선조정 받았던 화학주들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부류들, 그리고 건설주의 현대건설, 대림산업 같은 부류,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내수로 가보면 대상에 올랐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제약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융주, 정권주 중에는 또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 이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업종의 대표 1, 2번 주 정도는 내가 미리 선별을 다 해두셨다가 해당 업종으로 순환이 오거나 길목치기를 할 때 그 종목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업종 종목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또렷하게 드러나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일목선을 안 보시면 한 9일에서 10일선 타고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 내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수익을 내는 아주 지름길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지난번에 이제 그 바닥으로부터 13일 오르고요. 왼쪽 고점으로부터 65일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난 목요일은 종합주가 지수가 40일 대등수치에서 돌듯이, 코스닥 지수는 65일과 17일 기본수치에서 돌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를 끝낸 상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취약할 때 같이 크게 밀리기보다는 대안으로서 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시장은 올해는 좀 남다른 시각으로 좀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중간중간 장기 투자는 계속 준비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병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숫자들과 시간 마디 같은 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시죠. 이번 한 주 시장 흐름들 개략적인 브리핑이 된 걸로 합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